안녕하세요.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김성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플란트의 종류는 매우 많고 증상에 맞는 맞춤 임플란트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종류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란 자연치아와 유사한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현재 중장년층, 고령층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과거 치주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게 되면 자연치아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가 마땅치 않아 치아가 상실되면 불편한 상태로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브릿지나 틀니가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었으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자연치아 기능의 대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외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복원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치료인데요. 더하여 치료 방법과 종류도 다양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임플란트는 다수의 치아 상실 시 계획해 볼 수 있는 치료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틀니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틀니의 단점도 명확해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옵션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지는 인공 뿌리를 잇몸뼈에 식립 후 치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보철물을 씌우는데요. 틀니나 브릿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형태를 띠어 환자분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CT와 3D 구강 스캐너와 같은 디지털 장비를 사용해 정밀하게 구강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시술을 진행합니다. 이후 맞춤형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제작해 구강에 끼운 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인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과정은 절개 부위가 적어 감염의 위험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임플란트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어 임플란트가 까다로운 경우 무치약이나 한 번에 많은 치아를 식립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틀니 임플란트는 틀니의 불편함에 시달려 왔거나 임플란트 치료가 부담스럽고 무섭다면 틀니 임플란트가 적합할 수 있는데요. 일반 틀니의 단점과 임플란트의 치료 비용,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인 틀니 임플란트는 턱뼈에 6개에서 8개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그 위에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올려 전체 치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철물의 수는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적고 잇몸뼈가 좋은 곳을 선별해 수술을 진행해서 뼈이식에 대한 수술 부담이 적은데요.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치아와의 간격, 신경 분포, 잇몸뼈 상태 등을 3차원적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식립 위치를 결정해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꼈다 뺐다 하는 불편감이 여전히 있고 최근 임플란트 재료 자체가 우수해지면서 적은 수의 임플란트로도 우수한 저작 효율을 발휘해 점차 임플란트 틀니보다는 개별 임플란트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뼈이식 임플란트란 염증으로 인해 소실된 잇몸뼈 부위를 인공뼈를 이식해 복원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인공 뿌리를 잇몸뼈에 식립하여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결합하여 자연 치아에 가까운 견고한 고정력을 복원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잇몸뼈가 충분해야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종종 심한 염증과 감염으로 인해 뼈가 소실되어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공뼈를 이식해 임플란트가 고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뼈를 만들면서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뼈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를 노출시켜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골 이식제를 채워놓고 이식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차폐막으로 덮어준 후 잇몸을 다시 봉합하고 나면 1차적인 뼈 이식이 끝나는데요. 그러나 뼈 이식 이후의 회복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아물기 전 흡연과 음주는 상처 회복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잇몸뼈 이식 후 관리를 잘 못하면 예기치 않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올바른 관리 방법을 숙지한 후 충실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치아를 뺀 당일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으로서 치료 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미성이 중요한 앞니의 경우 치아를 발치한 뒤 바로 식립함으로써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의 손실을 최소화해 심미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잇몸과 잇몸뼈의 상태가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에 염증이 심한 경우 어려울 수 있어 3D CT 등을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선행적으로 뼈 이식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임플란트의 가능 여부는 병원에 내원해 상담 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를 진행한 분들 중 많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 임플란트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나이보다 개인의 골량, 골질, 골의 높이 등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개인마다 임플란트 여부가 달라져 조기에 내원해 체계적인 진료와 맞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뼈가 회복하는 기간에 음주를 하는 경우 알코올을 분해하는 부산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물질들은 항염증 기능을 방해해 충분한 회복을 방해하고 임플란트 식립 주변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붓기, 고름이 차오르는 등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2주 내외는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인공치아가 구강 내에 자리 잡는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쥐포, 오징어 등과 같은 건어물처럼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진행한 부분으로 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에 금리, 교정장치, 임플란트가 있어도 안전하게 MRI는 촬영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본래 자신의 치아처럼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식립 후 임플란트 주변으로 오랜 기간 치태가 쌓이게 되면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임플란트의 종류는 다양하고 특징도 다르기에 정밀 검진과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들고 오겠습니다. 구강아관면외과 전문의 김성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